A24 같은 가성비 도사가지고 공부를. 자, 이런 형태의 함수가 등장을 했을 때 fx 구하고 싶으면 얘를 대문자 x라고 치환하면 돼요. 나왔다. 딱 그럼 얘를 대문자 x라고 치환을 하면 좌변은 f 대문자 x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오른쪽에 있는 식을 대문자 x에 관한 식으로 변환해주면 되거든. 그러려면 얘를 소문자 x는 꼴로 고쳐서 대입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양변에 2를 곱해주면 x 더하기 1은 2대문자 x가 되는구나 볼 수 있고, 1 넘겨주게 되면 x라고 소문자 x는 2대문자 x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2대문자 x 마이너스 1을 이 자리에 넣어주시면 변환이 되는 거야. 그러면 3가로 열고 2대문자 x 마이너스 1 더하기 5가 되는 거여서 식을 정리하시면 끝나는 거. 그러면 얘는 6대문자 x 마이너스 3 더하기 5여서 플러스 2 되는구나. 얘가 대문자 fx가 되는구나. 선생님, 그럼 얘는 대문자 x잖아요. 근데 같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4개 변수이기 때문에 fx라는 식을 대문자 x에 관련된 식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3 넣어주면 3 넣은 값 계산되는 거고, 소문자 x를 넣으면 소문자 x에 관련된 식으로 변환이 되는 거여서 그냥 이걸 가지고 사용하면 되는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결과적으로 f3 값 계산하시면 여기서 3 넣은 값 계산하는 거니까 20이 정답 돼요. 괜찮죠?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야. 요건 1번이었고 2번 문제에서도 똑같이 보시게 되면 f 2x-1을 x제곱 더하기 2x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똑같아요 방식이. 2x-1을 대문자 x로 치환, 좌변은 대문자 x가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소문자 x를 대문자 x로 바꾸고 싶어. 마찬가지 1 넘겨주고 2로 나눠주고, 그럼 2분의 대문자 x 더하기 1이 되는 거고, 2분의 대문자 x 더하기 1을 이 자리 들에 넣어주시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넣어주시면 된다고요. 넣어주시면 된다고요. 알아요? 아, 알고 있었구나. 모르는 줄 알았지. 그래서 이거 제곱에다가 더하기 2 곱하기 2분의 대문자 x 더하기 1이 되는 거고, 전개를 하면 4분의 대문자 x제곱 더하기 2대문자 x 더하기 1 되고, 2끼리 날아가면 더하기 대문자 x 더하기 1 되고, 4로 통분해서 쓰면 되겠죠? 네. x제곱에 얘는 4분의 4x니까 6x 될 거고, 네. 얘가 4분의 4여서 더해주면 5다까지. f3 얼마입니까? 물어봤으니까 3 넣어주시면 이거 얼마야? f3은 4분의 9 더하기 18 더하기 5가 되면 얘가 27, 두 개 더하면 32, 8 나오겠다까지 정리할 수 있겠네. 할만하죠? 네. 오케이. 유형 5번 가볼게요. 쌤 전에 학원에 학원쌤 이름이 유형 꼬였는데. 자, 의미의 실수 x와 y에 대하여 fx 더하기 y가 fx 더하기 fy를 만족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네. 요거는 너희가 이제 알고 있는 값을 이용해서 모르는 값들을 하나씩 추가시키는 형태로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느낌으로 생각해줘야 되거든. 네. 일단은 0이랑 0을 넣어요. 그러면 좌변은 f0이 되고 우변은 f0 더하기 f0이 되거든. 그럼 f0 길이가 날아가면서 f0 값 0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인정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f2 값 알고 있으니까 x랑 y에다가 1씩을 넣어주죠. 그러면 좌변은 f2가 되고 우변은 f1 더하기 f1이 돼서 여기가 6이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니까 f1 값 3이구나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3이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에 이제 뭐 요런 값들 구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일단 f20부터 구해보자면 2하고 2를 넣어요. 그럼 f4는 2f2가 되지. 2. 근데 f2를 얼마로 줬어? 6. 얘는 12가 돼요. 4하고 4를 넣어요. 그럼 f8은 2f4가 되지. 그러면 12 넣어주면 24가 돼요. 8하고 8을 넣어요. 그럼 f16은 2f16 되지. 계산해보면 2배 줘서 48 나오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f20이니까 4하고 16을 넣어요. 그럼 f20은
F4 더하기 F16이 돼. 우와. 그러면 F16이 48이었고 F4는 12였으니까 계산해보면 60 나온다. 정리할 수 있다고. 이 마찬가지 느낌으로다가 너희가 F-10을 구하면 되는데 일단 음의 정수에 해당하는 값을 먼저 좀 터야 되기 때문에 F-1이 얼마인지를 구할 거거든. F-1이 얼마인지를 구하기 위해서 X에다가 1을 Y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요. 근데 저기 F16은 2, 8, 16. 그치 진짜 F1이 진짜 멋있네. 네? EF8 EF8 이지 않아. EF16, EF16 아 맞아요. 뭐라고 썼어요? 그죠. 맞아요. 그대로. 세제. 24 넣어서 네. 왜 다른 애들 말을 안 해? 이거? 테스트 토. 테스트 한 건데 선에만 튼 거야. 자, 그 다음에 F-1을 구하기 위해서 X에다가 1을 Y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얘 좌변이 얼마야? 0. F0은 0이었지 아까? 네. 그럼 요 느낌으로다가 생각해보면 8. 역수네. F1이 아까 전에 3이었잖아. 네. 네. 그럼 얘가 3이면 F-1은 얼마가 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 돼요. 근데 이게 X에다가 X를 넣고 Y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으면 Fx 더하기 F-X가 되는데 얘가 F0이지? 네. 0이 나와. 결과적으로 F-X 값은 마이너스 Fx랑 똑같아져. 오. 인정? 그러면 아까 전에 F8이 아까 얼마였어? 24. 24였으면 F-8은 얼마가 돼?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4가 돼요. 네. 그 다음에 F-2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6. 그러면 F-10이라는 우리가 구하고 싶은 저 값은 F-2 더하기 F-8이야 할 수 있다고.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30 되게 돼요. 결과적으로 얘가 마이너스 30, F20은 아까 전에 얼마였어? 60. 계산하시면 30 나온다. 빨리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희가 이거는 모르는 값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을 이용해서 모르는 값들을 하나씩 늘려나가는 느낌으로다가 문제를 접근하면 돼. 그 과감하게 넣어줘야 돼, 이거. 넣으면서 내가 또 알 수 있는 값이 뭐일까 이 고민을 하면서 계속 넣어보면서 모르는 값들을 늘려나간다. 이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이해가 좀 가시지 않을까 싶어요. 밑에 있는 문제들 중에 몇 번 풀어줄까? 661번. 661번. 60번? 네. 네. 둘 다 보세요. F가 진짜 많아. F가 뭐의 약자예요? F가 펑션. 아, 펑션. 네, 함수가 영어로 펑션이에요. 그래서 그 펑션의 약자인 F를 갖고 왔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얘는 fx 더하기 y가 fx 곱하기 fy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 네. 그럼 x랑 y에다가 0씩을 넣어요. 그리고 이걸 줬네요. 그러면 f0은 f0 곱하기 f0이어서 f0의 제곱이 돼요. 그러면 얘를 넘겨주게 되면 f0을 대문자 x로 치환할까? 보기 싫으니까. f0 값은 0 또는 1이 돼요. 예? F0 대신에 대문자 X로 쓴 거야. 그럼 얘가 대문자 X 제곱이고 얘가 대문자 X잖아. 그래서 넘겨준 거야. 12. F0 대신에 대문자 X를 써서 대문자 X 제곱, 대문자 X. 그 다음에 넘겨주면 이렇게씩 나오고 묶어주면 이렇게 나와서 X는 F0은 0 또는 1이다까지야. 좋네요. 그런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와 Y에 대하여 양수되네. 그럼 F0은 얼마가 돼야 돼? 진짜 1이 돼요, 그렇지.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기억은 참. 두 번째는 F1 값 구하고 싶으면 X에다가 1을 Y에다 1 넣어주면 F2가 되니까 요 값 사용할 수 있지. 1. 따라서 F2는 F1의 제곱이 돼요. 근데 F2 값이 방금 4였다며.
그럼 f1 값은 2 또는 마이너스 2일 텐데 양수. 양수라고 했으니까 f1이 2가 돼야지. 그렇구나. 그래서 니은도 참이 돼요. 따라오지? 자, 요거 증명하는 건 x와 y에다가 x씩을 넣어요. 그러면 f2x는 fx 곱하기 fx가 돼요. 그러면 얘는 fx의 제곱이 돼요. 다음은 x에다가 2x를 넣고 y에다가 x를 한 번씩 더 넣어줘요. 그러면 f2x 더하기 x가 되지. 우변은 f2x 곱하기 fx가 돼요. f3x잖아. 인정? 2. 그럼 얘 뭐가 돼? 어? fx 제곱. 아. 거기 fx가 곱해졌지? 우와. 그럼 fx 몇 제곱이 돼? 세제곱이 돼요. 4x 구하고 5x 구하고 6x 구하고 해보면 다 fx의 4제곱, 5제곱, 6제곱 순으로 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결과적으로 100x는 100제곱이다. 참이 되는 거야. 오케이? 다음으로 가보자. 이거 일단 얘를 이용해서 F2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인 건데 F1이 얼마인지를 먼저 한번 구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F1 구하고 싶으면 X랑 Y에다 뭘 넣으면 돼? 1을 넣어주면 돼. 그럼 좌변은 F1이 되고 우변은 F1 더하기 F1이 될 거야. 따라서 날려주면 F1은 얼마? 0이구나 를 먼저 얻어낼 수가 있네. 따라오죠? 네. 216을 구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건데 216 구해보자. 일단 216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먼저 구할 거냐면 F6이 얼마인지를 구할 거야. 왜냐면 216은 6의 세제곱이거든. 그래서 X에다가 2를 넣고 Y에다 3을 넣어요. 그럼 F6은 7. F2 더하기 F3이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2였고 얘가 5였으니까 얘는 7이 돼. 다음에는 6을 넣고 6을 넣어요. 그럼 F6의 제곱인 36은 F6 더하기 F6이 되지. 따라오? 7 넣어주고 7 넣어주면 14 나와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번엔 X에 36을 Y에 6을 넣어줘요. 그럼 6의 세제곱 216이 되면서 F36 더하기 비행기 이름 아니야. F6. 그래서 14를 얘는 14가 되고 F6은 7이었으니까 얘는 21 된다까지 정리했습니다. 오늘 참 잘 자네. 팔이 없어진다며. 자, 그 다음.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자. 안 돼. 안 돼. 왜? 너무 좋잖아, 왜? F를 죽인 사람이 뭔지 아세요? 뭐? F를 죽인 사람. F 킬러. 나도 아재개도 좋아하긴 한데 넌 좀 심하다. 자, 시켜볼게요. 진짜 진심인데. 진심 같은. 미안. 자, 너희가 이번 시간에 알아야 하는 함수는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1대1 함수. 두 번째는 1대1 대응 함수.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함수는 다른 거예요. 세 번째는 여기서부터는 쉬울 거야. 상수 함수. 네 번째는 상등 함수. 이 4가지를 어떤 함수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너희가 어떤 함수를 얘기할 때는 항상 화살표 세계관과 그래프 세계관에서 조리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어떤 함수가 되어야 1대1 함수가 되고 그래프 세계관에서 화살표 세계관에서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1대1 함수가 되고 이거를 2가지별로 다 얘기를 할 수 있으시면 돼요. 괜찮죠? 일단 1대1 함수의 정의, 책에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라는 식으로 명칭을 해요. 오케이? 배우를 취한 걸로 줄 때도 있어요. 이렇게 fx1과
fx2가 같다면 x1과 x2가 같다 이다. 이거 둘 다 똑같은 말. 그럼 이게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면 x값이 다르면 그 x값 다른 애들을 넣은 함수값이 달라요. 그 얘기거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표현하면 딱 그냥 요 말이야. 같은 놈을 쏠 수 없다. 그래서 너희에게 누군가 1대1 함수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같은 놈을 쏠 수 없는 함수예요 라고 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x값 다른, 그러니까 이거를 화살표 세개기만부터 얘기해보려고. 말 그대로야. 같은 놈 쏠 수 없다. 같은 놈을 못 쏴. 만약에 1이 B를 쐈어. 그러면 2는 B를 못 쏴. 다른 걸 써야 돼. 다 다른 걸 써야 돼. 만약에 같은 걸 쐈어. 그럼 1대1 함수가 아니야. 화살표 세계관에서 1대1 함수는 다 다른 걸 쐈을 때 1대1 함수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안 써도 돼요? 안 쓰면 함수가 아니잖아. 앞에서 얘기했잖아. 함수가 될 조건. 이거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이 한 발씩 쏴줘야 될 조건을 만족해야 함수가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함수들은 다 함수 조건을 만족을 해야 돼. 한 발씩은 쏴야 돼. 무조건 정의역에 있는 애들이. 근데 그들 중에서 같은 놈을 쏘는 게 하나도 없어? 1대1 함수인 거야. 일 싸도 함수 아니죠. 두 개 써도 함수 아니죠. 그렇죠. 한 놈은 무조건 한 발씩만 써야 돼요. 그게 함수의 정의였잖아. x값이 정해짐에 따라 y의 값이 딱 하나씩 정해지는 관계. 그러면 이 화살표 세계관에서 1대1 함수는 같은 놈을 쏠 수 없다로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인정하죠? 그러면 좌표 평면 세계관에서 1대1 함수는 뭐냐? 같은 놈을 쏠 수 없다 보니까 이게 함수가 한번 증가를 했잖아. 그럼 계속 증가해야 돼. 왜냐면 증가하다가 감소하잖아. 그러면 x값이 다른데 y값이 같아지는 순간이 생겨버려요. 한 번 증가를 했으면 계속 증가해야 돼. 만약에 한 번 감소했으면 계속 감소해야 돼. 무슨 말인지 해봐. 1차 함수. 그래서 이 1대1 함수인 것을, 맞아, 1차 함수는 무조건 1대1 함수야. 그래서 이 함수 세계관, 그래프 세계관에서 1대1 함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우리 저번 시간에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건 y축에 평행한 선을 그렸을 때 전부 다 한 점에서 만나면 함수야 할 수 있었지. 네. 그럼 1대1 함수가 되려면 x축에 평행한 선을 그렸을 때 전부 다 한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함수가 되면서 1대1 함수가 되려면 한 번 증가하면 계속 증가하는 그래프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것도 1대1 함수거든. x축에 평행한 선 그렸을 때 다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니까. 만약에 너희에게 x축에 평행한 선을 그렸는데 두 점에서 만나는 순간이 생겼다. x값이 다른데 y값 같아지는 순간이 생긴 거야. 1대1 함수가 아닌 거지. 그래서 유리함수도 1대1 함수예요. 유리함수도 1대1 함수예요. 맞아요. 네. 대신에 정의역을 좀 조정을 해줘야겠지? 정근선 교점 x좌표 제외해줘야 되니까. 유리함수는 뒤쪽에서 배워요. 바로. 그래서 1대1 함수 판별법은 화살표 세계관에선 같은 놈 쏠 수 없다 조건 만족하면 되고, 그래프 세계관에선 x축에 평행한 선 그렸을 때 다 한 점에서만 만나면 된다로 기억하시면 돼요. 인정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책에서도 얘기하는 거 잠깐 보자면 1대1 함수 정의 얘기하겠지만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달라. 조건 만족하면 1대1 함수야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화살표 세계관부터 예를 들면서 아마 얘기를 할 거야. 이거는 같은 놈을 쐈기 때문에 1대1 함수가 아니야. 얘는 같은 놈 안 쐈으니까 1대1 함수야. 얘는 같은 놈 쏜 거 없으니까 얘도 1대1 함수야. 그 얘기하는 거야. 자, 그렇구나. 그럼 왜 근데 저기 뭐야, 그래프 세계관 얘기를 하네. 뒤에서 나오네. 다음은 1대1 대응이에요. 1대1 대응 함수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셔야 돼요. 첫 번째, 1대1 함수여야 해. 1대1 함수의 약간 상위 호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 공역은 맞을 수 있는 애들이었고, 얘네들로 따지면 A, B, C, D, E였고, 치역은 맞은 애들이었지. 맞은 애들.
그럼 얘와 얘가 같다는 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안 맞은 놈이 없다요. 다 맞아야 돼요. 그래서 얘는 1대1 대응이 아니야. 1대1 함수기는 해. 같은 놈 쏘는 거 없으니까요. 근데 안 맞은 애가 있기 때문에 1대1 대응이라 볼 수는 없는 거야. 만약에 1대1 대응 되려면 얘가 없어야 돼. 그러면 1대1 대응이라 볼 수 있는 거지. 이해 갑니까?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이 조건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기억하셔야 돼요. 뒤쪽에서 얘기하겠지만 요것과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라는 것과 똑같다 얘기를 하거든. 그건 뒤에서 얘기하고 어쨌든 그래서 1대1 함수라고 하는 건 같은 놈 쓸 수 없다였고 같은 놈 쓸 수 없으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화살표 세계관에서는 안 맞은 놈이 없으면서 다 다른 거 쓰면 1대1 대응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좌표 평면 세계관에선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 한 번 증가하면 계속 증가해야 한다 했잖아. 맞지? 근데 나중에 너희가 지수함수라는 걸 배우는데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져. 이건 1대1 함수라고 볼 수는 있어요. 왜냐면 x축의 평행한선 그렸을 때 단점에서 만나니까. 근데 1대1 대응은 안 돼. 맞아. 좌표 평면 세계관에서 공역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무한부터 플러스 무한까지가 다 공역이야. 그런데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건 이 존재하는 함수가 존재하는 y값의 범위도 실수 전체 범위가 되어야 이 둘이 같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 근데 얘는 치역 자체가 0보다 큰 범위에서밖에 존재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얘는 1대1 함수지만 1대1 대응 함수는 안 되는 그래프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럼 보통의 1대1 함수, 1대1 대응 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나요? 대표적인 게 1차 함수야. 1차 함수는 같은 놈 쏘는 거 없으면서 마이너스 무한부터 플러스 무한까지 다 나오니까 공역과 치역이. 3차 함수 같은 경우도 1대1 대응이라 볼 수가 있고요. 이런 형태. 그래서 1대1 함수가 되려면 한 번 증가하면 계속 증가해야 되고 한 번 감소하면 계속 감소해야 돼요. 괜찮죠?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1대1 함수여야 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합니다. 그 얘기하는 거. 그래서 아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할 거야. 화살표 세계관과 그래프 세계관에서. 책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이해해보자고요. 렛츠고. 일단 화살표 세계관에서 1대1 함수, 1대1 대응 함수 판별하는 법이래요. 얘는 같은 놈을 썼으니까 1대1 함수 탈락이지. 그냥 함수인 거야 그냥. 얘는 같은 놈 쏜 거 없지. 근데 안 맞은 애가 있지. 그럼 1대1 함수지만 1대1 대응 함수는 되지 않아요. 얘 같은 경우는 다 다른 거 쐈지. 안 맞은 애도 없지. 1대1 대응 함수인 거야. 오케이? 나중에 이제 정역과 공역을 바꿔놓은 함수, 요걸 역함수라고 하거든. 근데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돼. A는 2로 가고 B는 1로 가고 C는 3으로 가니까 함수가 되거든. 역함수는 보통 이게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표현을 하거든. 근데 얘는 역함수를 얘기해보면 이게 함수가 아닌 게 돼버려요. 왜? 안 썼잖아.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어야만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뒤쪽에서. 그 다음에 이제 항등함수랑 항상함수 그래프 세계관은 아예 얘기를 안 하나? 그래프 뒤에 세계관은 특강이 있어요. 뒤에 있나? 아 뒤에 특강이 있는 거야? 설마했다. 자, 항등함수 먼저 나오네. 자, 항등함수랑 상수함수는 엄청 쉬워요. 항등함수는 별거 없어요. y는 x예요. 뭘 넣었을 때 자기 자신 나오는 함수를 항등함수라 해요. 그래서 1을 넣으면 1이 나와야 되고 2 넣으면 2 나오고 3 넣으면 3 나오는 함수, 항등함수. 그래서 그래프로 그려보면 너희가 알고 있는 y는 x가 항등함수예요. 이거 이외에 항등함수 없어요. 무조건 항등함수는 정역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이제 집어넣었을 때 자기 자신 다 나와줘야면 항등함수구나. 그래서 여기 밑에 나오시죠, 이렇게. 근데 이제 항등함수 그래프라고 하는 것이 내가 y는 x라고 표현을 하긴 했지만
정의역이 0, 1, 2, 3이면은 저번 시간 얘기했던 것처럼 점 4개만 찍어준 게 그래프 돼야 돼. 범위로 나오더라도 범위로 잘라주는 것까지가 항등함수 그래프. 선 실수 전체 범위의 y는 x가 다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항등함수는 무조건 1대1 대응함수예요. 오케이? 이거 볼게요. 마이너스 1, 정의역을 마이너스 1, 0, 1이라 이야기했는데 1대1 대응인 것, 항등함수인 것 각각 구해주세요 이야기했는데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 나오지? 마이너스 0 넣으면 얼마 나오지? 0 1 넣으면? 1 그럼 이거는 항등함수야. 정의역을 3개만 줬고 마이너스 넣었을 때 자기 자신 나왔고 0 넣었을 때 자기 자신 나왔고 1 넣었을 때 자기 자신 나왔으니까 항등함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y는 x 저렇게 정의역을 조정하면 다른 함수가 나올 수도 있겠네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그래프도 점 3개 찍어준 게 그래프구나. 다음 거 마이너스 1 넣으면 안돼요 1이고 0 넣으면 0 0, 1 넣으면 마이너스 그래서 요 점 3개 찍어준 게 요 그래프인데 항등함수는 될 수가 없죠. 네 마이너스 1 넣으면 1 1이고 0 넣으면 0 0이고 1 넣으면 1 1. 항등함수 안 되죠.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나오고 0 넣었을 때 0 나오고 1 넣었을 때 1 나와야 되니까. 따라서 1대1 대응이 되는 건 1번하고 2번이 1대1 대응이구나 볼 수 있고 3번만 이제 1대1 대응도 아니고 항등함수도 아닌 그런 함수가 되는 거지. 항등함수는 1번만 나와. 안 어렵죠? 다음은 상수함수예요. 상수함수는 아마 은연 중에 좀 많이 들었을 텐데 뭘 넣든 간에 다 값이 똑같은 값이 나와주는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해. 그래서 상수함수는 함수식이 y는 c 형태가 나타나. y는 c. 정의역에 1, 2, 3이 나와 있고 뭐가 나와 있는 거네. 만약에 한 마리가 c를 쌌으면 상수함수가 되려면 다 c를 써야 돼. 무조건. 끝. 그래프를 그려보면 정의역 0, 1, 2, 3 나왔을 때 상수함수야. 그럼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안 어렵지? 근데 보통 너희들한테 상수함수만 문제 내지 않고 항등함수만 문제를 내지 않고 이렇게 짬뽕해서 문제를 내요. 항등함수는 뭘 넣든 간에 다 뭐가 나온다고? 그럼 F2는 얼마가 돼? 2야. 근데 얘는 G는 상수함수래요. 한 마리가 2로 갔으면 나머지 다 2로 가야 되지. 2 그래서 G5도 2가 돼요. 맞아 그리고 F5는 항등함수니까 5 넣었으면 5 나와줘야겠지. 그래서 7이구나. 안 어렵죠? 보기에서 해당하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봅시다. 이야기를 했는데 절대값 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없어 이거? 이거 내가 2차 함수처럼 취급해줘라 했었지? 네. 마이너스 1,0을 찍고 절대값 앞에 부호가 양수면 이거 아래로 뾰족하게 그려주면 돼. 오케이? 언제 배웠어요? 얘기를 한번 은연중에 해주긴 했던 것 같은데 이거 한번 하자 그러면. 아 괜찮. 그렇게 안 어려워 생각보다. y는 절대값 x 그래프는 물론 너희가 절대값 나오는 함수 그래프가 나오면 범위 설정하고 예를 들어 볼게. 0 이상, 0 미만 0 이상에선 그대로 나오니까 y는 x가 그려지겠지? 네. 0 미만에선 마이너스 x,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니까 y는 마이너스 x가 그려지겠지? 네. 그래서 0 이상 범위에다가 얘를 그려주고 0 미만 범위에다가 얘를 그려주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구나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귀찮단 말이야. 귀찮잖아. 그래서 이거를 너희가 어떤 식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냐면 2차 함수처럼 취급하라고. 2차 함수는 뭐가 존재했었어? 꼭지점 좌표가 존재했잖아. 0,0에서 존재했었지. 그리고 x제곱 배수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그려졌지. y는 절대값 x도 비슷한 느낌이라는 거야. 0,0에서 뾰족점이 그려져. 그리고 이거 앞에 개수가 양수면 아래로 뾰족한 그래프가 그려져. 이해가요? 만약에 이게 음수면 위로 뾰족한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만약에 평행 이동이 되었다고 해도 별다른 어려울 게 없다는 거야. 알아만 두면은 절대값 나왔을 때 그래프 이런 거 나올 때 되게 쉬워지거든. 뾰족점 좌표 어디에 있겠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을 찍으면 돼. 2차 함수처럼 똑같이. 2차 함수 이런 거 나오면 꼭지점 좌표 어디에 있어? 은선이 왜 나라 이름 질문하고 있어? 꼭지점 좌표 어디에 있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의 꼭지점 좌표가 있고 아래일은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그려진다고. 네. 그러면 얘를 그려주면 비슷한 느낌이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찍고 대신 기울기가 3이잖아. 네. 그러면 절대값 나왔는데 기울기 3이면 아래로 뾰족한 거 맞거든? 네. 왼쪽 기울기 마이너스 3짜리, 오른쪽 기울기 3짜리 그리면 돼.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마이너스 붙어 있으면 위로 뾰족하게 그려주면 돼. 이 왼쪽 기울기 3짜리, 오른쪽 기울기 마이너스 3짜리. 그래서 이거 한 번만 알아두시면 거의 뭐 2차 함수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자신감이 붙는다고. 절대값 하나짜리 나와요. 1짜리도 나와요. 2개짜리도 나와요. 근데 2개짜리도 설명해줄까? 2개짜리? 아, 괜찮아요. 삐죽삐죽한 그래프. 기영이 머리 같은 그래프. 절대값 2개짜리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요. 근데 2개짜리 그리는 법도 내가 얘기하긴 했는데. 아, 근데 아 괜찮아요. 이거 익숙하네. 네. 있잖아 그거 절대값 x 더하기 3 뭐 절대값 x 마이너스 5 나오면 내가 마이너스 3 넣어라. x에 마이너스 3 넣으면 마이너스 3, 몇을 지나? 마이너스 3,8. 8. 이거 점 찍고 5 넣어라. 5 넣으면 5, 몇을 지나? 5,8. 그래서 이거 2개 이어줘라 했고 이 왼쪽 범위에서는 둘 다 마이너스가 되어서 나오는 범위다 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짜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 이상 범위에서는 둘 다 양수 나오는 범위다 보니까 기울기 2짜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 2개짜리는 요즘엔 잘 안 나오는 것 같긴 해. 공통차 1에만 좀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 딱 보자마자 마이너스 1,0 남들은 이제 막 범위 설정해가지고 그래프 그리고 있을 때 우리는 이제 마이너스 1,0 표적 나이샷 끝. 그러면 얘는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1대1 대응이라 없긴 할 해. 수 없어요. 없긴 해. 항등함수 돼요 안 돼요? 항상 될 수가 없어요. 상수함수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럼 이건 다 탈락. 아무것도 y는 x제곱 그래프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지? 달랐네. 1대1 대응 돼요 안 돼? 안 돼요. 항등함수, 안 돼요. 상수함수 안 돼요. 다 탈락. 뭐야? 2x 더하기 1 이렇게 나오지? 항등함수 1대1 대응. 되지 않아요. 1대1 대응 되죠? 항등함수 안 돼요. 안 되고 상수함수 안 돼요. 탈락. 로봇이야? y는 x 1대1 대응 되구나. 항등함수 돼요. 가능. 상수함수 안 돼요. 탈락. 근데요. y는 마이너스 1면 근데요. 근데요? 근데요. 네. 저 디귿은 네. 왜 항등함수가 아니에요? 항등함수는 내가 뭘 넣든 간에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함수라고 했잖아요. 아, 1 넣으면 1이 나오나? 아니죠. 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1은 상수함수죠. 무조건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1대1 대응도 될 수 없고 항등함수도 될 수 없으니까 미음에만 들어가요. 상수함수는.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1차 함수지. 1차 함수는 무조건 1대1 대응이구나 라고 외워주셔도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구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는구나. 이거 집합관계도 좀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던 함수가 될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프가 되려면 y축에 평행한 선 그렸을 때 전부 다 한 점에서만 만나야 돼 이야기했었어. 네. 이 셋 중에서 함수인 그래프는 얘밖에 안 되는 거지? y축에 평행한 선 그렸을 때 전부 다 한 점에서만 만나야 돼. 네.
선생님 여기는 한 점에서 만나는데요? 이거 함수예요? 아니요. 이거 한 점에서 안 만나는 게 하나라도 생기면 함수가 아니야. 네. 일 대 일 함수가 되려면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함수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프들 중에서야 네. 왜냐면 이 x축에 평행한 선을 그렸을 때 전부 다 한 점에서 만나면 1대1 함수라고 할 수 있다 했잖아. 네. 그럼 얘도 그럼 1대1 함수가 돼버려. 만약에 함수 중에서라고 생각 안 해버리면. 뭔 말인지 이해가지? 함수 중에서만 생각해야 돼.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다 풀어봐요. 321쪽까지 하죠. 풀어보면 되는 거예요. 이거 설명 안 해주고 풀어오라 해도 괜찮나?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일단 풀어. 아니 해보고 안 되면 아쉬운 거라 일단 생각하면 하면 돼요. 되죠 그럼. 일단 해야죠. 해볼 수 있겠어? 오케이, 321페이지까지 해오시는 걸로. 맞풀 시너지. 마플 시너지는 유형별로 2개씩 더 풀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